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학생회가 함께하는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그리드 디자인융합부 부학생회장 실내공간 디자인학 전공 3학년 박하영입니다. 제가 먼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 트랙 김건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각 디자인학 전공 2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자인 분야의 취업과 고용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나 자격 요건, 마음가짐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첫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AI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빠진다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I 덕분에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은 원팀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AI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나가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디자인 3학년 학생의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좋은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홍일태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좋은 디자인은 늘 변하고 있는 게 아마 뭐 디자인이 어떤 게 좋은가는 건 늘 문제이기도 하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정 타겟들한테 아주 좋은 디자인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되게 광범위한 일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그냥 취미 영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껴두고, 학생 때는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좋은 디자인보다는 타겟을 조금 더 좁혀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쉽지 않나 싶어요. 뭐 구멍을 팔 때도 좁게 파는 게 깊게 팔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넓게 팔지 말고 깊게 작업을 해보는 게 아마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패션 디자인학 트랙 주임 교수님이신 박수경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입생의 질문인데요. 디자인은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작업에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신입생답지 않은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디자인 영역에서의 창작, 창의라는 것은 없는 무에서 있는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창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유에서 나만의 유, 또 다른 유를 창조를 하는 것이 창의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존에 있는 유 중에서 어떤 걸 대상으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유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만의 창의성을 그때부터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족한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뭐 센터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참여를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찾아가시면서 혼자서 이 훈련을 하는 것보다 같이 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의 경우 패션부터 인테리어, 공간, 산업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사실은 직조하고 편조,
그리고 타피스트리 같은 걸로 작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상에서는 패브릭이라고 하는 원단이라는 걸로 이제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패션, 그다음에 산업,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의자에도 지금 패브릭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분야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소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삼으려고 한다면 그 분야를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기본 틀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하시고 그 산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진로를 좀 고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도시환경학부 OK 학생의 사무부장을 맡고 있는 건축공학 통합트랙 2학년 이석진입니다. 저는 건설환경공학 트랙 김종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환경학부 신입생의 질문입니다. 건설환경공학 트랙의 경우 크게 토목과 환경 분야로 세분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야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이고 각 분야의 중점 교육 내용과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입생들한테 좀 건설 환경 용어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공학과 하면은 이제 쉽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전기 전자 전기나 뭐 전자제품 만드는 걸로 쉽게 이렇게 과 이름하고 자기가 공부할 내용이 좀 연관성이 되는데 저희는 그럼 건설에서는 뭘 만드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기에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뭐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나 뭐 공항이나 항만 같은 그런 이동 시설, 뭐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해서 만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런 그 필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 더러운 공기, 미세먼지나 아니면 매연 뭐 이런 거 맡으면 건강에 해롭잖아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물도 더러운 물 마시면 금방 죽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토양도 거기에 이제 자라는 음식물들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이제 대기하고 물 그리고 토양을 깨끗하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진로. 네. 이번 질문도 1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건축도시환경학부 각 트랙의 분위기와 선후배 간의 교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랙별 취업률이나 주요 취업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진로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뭔가를 깨끗하게 하거나 뭐 짓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거나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 연구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적인 이제 사기업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뭔가를 이제 만드는 시공하는 시공사 그리고 설계하는 설계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진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의 이제 분위기는 저도 이제 다른 트랙에 가보지는 않아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트랙도 선후배들의 이제 교류나 아니면 뭐 졸업생들 간의 이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생들끼리는 저희 이제 그 폴맨이라고 축구 동아리하고 그리고 드론 가지고 이렇게 뭐 경신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체육부장 생활체육전공 4학년 김민준입니다.
저는 운동건강관리 트랙 김기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부 신입생의 질문입니다. 스포츠과학부에는 운동건강관리 트랙과 스포츠 응용산업 트랙이 있는데 트랙별 교육과정의 특징과 차이점, 취업 분야가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제 스포츠과학부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조만간 트랙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트랙이 어떤 걸 하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운동 건강 관리의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뭐 건강이라든가 뭐 인간, 그다음에 뭐 노화, 재활, 그다음에 뭐 스포츠 경기력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좀 심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스포츠 응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산업 뭐 이런 데 취업을 위한 좀 특별한 그런 과목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컨텐츠 관리, 그다음에 기획하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 조금 많이 가미된 과목들이 교과 과정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운동 건강 관리는 아무래도 재활과 뭐 운동 처방 관련된 직종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 트랙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흥미나 적성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진로와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 취업을 위해서는 사실 운동 건강 관리를 전공했건 스포츠 응용 산업을 전공했건 간에 취업을 위해서는 어차피 본인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수업만을 듣고 이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우리가 그런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 바탕 아래서 실무 능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길러야 되겠죠. 아까 선배님이 우리 강나영 동문도 와서 발표를 했지만 발표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은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기초가 되고 기초가 돼서 계속 회사를 옮기면서도 계속 자기의 능력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뭐 이 전공을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나는 그 길로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를 일단 선택해서 두루두루 한번 학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데 적성이 맞는지 사람을 1대1로 대해서 사람의 치료나 재활, 복귀를 그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프로젝트나 컨텐츠를 개발해서 산업이나 사업 쪽으로 좀 내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지를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또 옮길 수도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 과목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인이 어느 게 적성이 맞는지를 정해서 그 길로 가신다면 뭐 본인이 만족한 직업과 함께 또 트랙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도시융합대학 학생의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주거환경학 전공 3학년 조시영입니다. 저는 건축학 트랙 최정호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환경학부 1학년 학생입니다. 건축 전공자로서 여행을 가셨을 때 남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교수님 눈에만 밟히는 직업병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일단 그 이구동성 게임에서 져서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다른 교수님들은 다 전공 관련 질문을 받는데 저는 뭐 노는 거, 여행을 가서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그 예전에는 건축물을 보면 그냥 건축물의 외관이나 어떤 생김새, 디자인의 형태, 뭐 재료 이런 것들 많이 봤다면 요즘은 실제로 사람이 만지거나 몸에 닿는 것들, 촉각 그리고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교육적인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이고 실제로는 뭐 그 지역의 와인이나 그 지역의 음식이나 이런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축사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진짜 많이 어려운가요? 그 건축사 자격증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자격증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따는 과정이 너무 원시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뭐 그런 일을 갖긴 해요. 그런데 뭐 운전면허가 필요하듯이 건축 설계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긴 하고 현재로서는 1학년 기준으로 최소 8년에서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제 졸업을 하고 실무를 3년을 해야 되고요. 실무를 3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사를 딴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건축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건축사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천재를 뽑는 시험은 아닙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끝까지 건축을 할 사람을 뽑는 뭐 그런 시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좋은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사를 딴 이후에도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김건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2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저는 비실기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모델링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스케치부터 실기 경험이 많은 실기 전형 입학 동기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족한 실기 능력을 보완하고 모델링 분야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본인의 고민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예체능 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가수가 가창력이 필요하고 운동선수가 운동 능력이 필요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비실기 전형으로 들어와서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런 것들은 그만큼 습득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누구나 똑같은 습득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많이 가질수록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비실기 전형으로 들어왔으니까 남들에 비해서 제가 수준이 조금 낮다. 그렇지만 그걸 뭐 많이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나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 하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단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우리 과에도 한때 처음 들어왔을 때 03학번 친구인가 전혀 실기를 못하는 친구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델링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못 그리니까 VFX 쪽으로 연습을 했어요. 효과 쪽으로. 지금은 루카스필름의 ILM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뭐 시각이나 산업이나 뭐 디코디나 비슷하겠지만 기획 쪽 방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르게 코딩이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설계 쪽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을 조금 캐치를 해서 캐치를 한다는 건 단간 그냥 본 캐치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많은 작품들 보고 본인이 흥미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패널 교수님 대신 방청석에 계신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영화학부 1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저는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는데 각 전공 트랙이 실제 취업 분야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답변을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트랙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디자인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나가실지 우선적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기간 동안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 또 이제 선후배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구하고 또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아갈 때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실내 공간 디자인 전공 2학년입니다. 산업 디자인 트랙에서도 공간 및 환경 디자인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두 전공이 지향하는 방향이나 실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 교수님이 없으셔서 산업 디자인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산업디자인학과는 사실 산업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좀 다양하게 다루는 학과예요. 그래서 공간을 아예 전공으로 하는 또 학과와는 공간 브랜딩하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산업디자인학과의 공간 브랜딩은 좀 시각적인 요소도 좀 많이 들어가고 브랜딩 과정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제품과 연계하고 UX에 관련된 공간 브랜딩을 하고요. 실내 공간 디자인은 이제 안 계셔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학과이므로 공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제가 김종호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신입생 때 되게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건설환경공학 트랙과 건축공학 트랙은 1, 2학년 때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을 권장 교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미적분과 물리를 잘 못하면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제 생각했을 때 뭐 그 보통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뭐 카리나나 뭐 이렇게 장원영인가 보다 더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하고 좀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전공 트랙을 선택했을 때 어렵지만 뭔가 응원이나 지지를 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제 물리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하게 되면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드리블 잘하면 축구하는데 뭐 유리하고 뭐 그런 것처럼 당연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꼭 물리나 화학을 잘하면 뭐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나중에 뭐 취업이 더 잘 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뭐 성공한다거나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셔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수경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융합부 1학년 학생인데요. 오랜 기간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오시면서 특별히 인상 깊은 학생이 있으셨다면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깊은 학생 너무 많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서 진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업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학교 교내에 있는 모든 컨테스트에 나가서 대상을 다 받아서 대상을 5개인가 6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패션 디자인 학과여서 디자인이나 뭐 그런 마케팅 관련 수업은 잘 못했었지만 그 발표력이 되게 우수했던 학생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과제로 했던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지금 창업을 해서 10년 이상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인상 깊은 학생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졸업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생각이 많이 나고 학기 중에 아무래도 상담을 조금 저랑 많이 했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1학년들 학생들한테 그 교수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방문하고 할수록 인상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이제 릴레이션십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25학년도부터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서 신입생들은 융합학부로 입학해서 1년간 전공 탐색기를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트랙을 선택합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전공 자율 선택제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요. 작년 1학년 때 1학년 지도 교수를 1년 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질문들이었거든요. 저희 디자인 학부에 6개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 너무나 다른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 6개 트랙이 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막상 공부를 해보면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전공을 바꾸거나 진로를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죠. 트랙제가 아닐 때는. 그런 면에서는 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같은 건데 너무 많은 좋은 전공이 다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2개를 해야 되는 건지 좋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게 단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1학년 소속이 없기 때문에 선배들과의 관계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1학년 때도 전문적인,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은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까 김건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1학년에 1년 평생에 지금 1년이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제일 많이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김기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의 질문입니다. 저는 졸업 후 스포츠 분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포츠과학부 졸업생 중 공공부문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 시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기관이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선배님도 발표하셨지만 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있을 것이고 뭐 프로 구단도 뭐 거기에 큰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에서 따지면 뭐 울산시 체육회나 울산시 축구협회 혹은 뭐 서울로 따지면 각종 협회들이 있겠죠. 각 종목당 협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나 울산 지역에 있는 울산시 축구협회나 울산시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의 많은 수가 또 울산 저희 스포츠과학부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걸 대답을 하자면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가 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학벌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는 물론 학벌이 중요했던 건 사실이죠. TV 같은데 보면 가끔 아마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왜 PD를 뽑을 때 명문대 학생들을 뽑느냐 봤더니 이 명문대들은 밤새서 내일까지 숙제를 내주면 밤새서 편집을 해오더라. 이렇게 밤샐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런 거 줄어들었죠. 이 공공기업에서 그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학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기획을 해야 되고 또 팀워크를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성과를 내야 되고 그다음 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컴퓨터나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벌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놔야 될 자격증들을 기본적인 자격증들은 취득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턴이나 뭐 여러 가지 실습 그다음에 뭐 공모전 등을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성과를 낼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실무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쌓아 놓는다면 뭐 물론 그 학벌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건축학 트랙 최정호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학 전공 2학년 학생의 질문입니다. 건축학에 관심이 있어 전공을 선택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는 질문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다른 걸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일 텐데 건축학 전공도 사실 뭐 학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가 한 말인데 건축은 5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속도에 맞게끔 그냥 조금씩 앞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뭐 학교 다닐 때 건축하기 싫어가지고 첫 회사가 가구 회사였어요. 물론 한 달 만에 때려치기는 했지만 뭐 그런 정도로 여러 직업군도 있고 건축을 공부하건 뭐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간에 꼭 그 전공이 평생의 직업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전공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워서 그것으로 제가 학생들에게는 너는 건축가가 되지 말고 좋은 건축주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게 더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꼭 설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뭐 학교 생활 내내에 그 전공이 재밌다면 잘 즐기는 시간들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입생의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공 공부 외에 도전하거나 경험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대학생으로 돌아가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돌아가더라도 건축을 공부는 계속 했을 것 같고 꽤나 전공에 대한 뭐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는 편인데 제가 좀 못했던 것들이 약간의 그 예능감이 좀 없어가지고 뭐 연극 혹은 뭐 영화 혹은 어떤 뭐 아까 홍일태 교수님 얘기처럼 뭐 그룹 사운드나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하면 훨씬 더 액티브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청 학생들 중에서 자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학우 여러분들께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스포츠과학부 저기 검은 색깔 옷 입으신 분.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26학번 김경민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포츠 지도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질이라고 하셨나요? 네. 먼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스포츠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니까 무조건 따야 되는 자격증이고요.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전반적인 스포츠 과학에 대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일단 기본적인 자질이 될 것이고 그게 합격하고 나면 실기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실기에 대한 전문적인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지도 능력 그게 올바른 지도 능력이 되려면 단순히 본인만 실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지식과 실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하는 그런 인간다운 그런 인간미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훌륭한 스포츠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 있으실까요? 저기 스포츠과학부 두 번째 줄에 계신 학우분.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26학번 이서연입니다. 요즘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분야요? 예, 맞습니다. 주목받는 분야라 특별히 주목받는 분야 뭐 요즘은 뭐 융합 얘기 많이 하고 AI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더라도 스포츠와 AI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많이 융합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요. 점점 세대가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AI와 관련된 걸 어떻게든 융합하려고 하는데 스포츠 쪽에서도 융합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인 관련된 스포츠 건강과도 관련된 일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뭐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키느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전망이 좋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분야 외에 뭐 더 대학원을 진학하고 계속적으로 좀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과 융합된 좀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뒤에 검은 색깔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과학부 6학번 김준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가장 후회됐던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후회됐던 거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고요.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지금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술도 많이 먹었고 술 얘기 다 나오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형들 누나들 선배들과도 잘 지냈고 운동도 열심히 해봤고요. 그래서 뭐 1분 1초가 아깝지 않게 1년을 너무 알차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아까 홍일태 교수님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무시면서 물론 공부하시고 연구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놀든지 하여튼 뭐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나중에 돌이켜 보셔서 1학년이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지나갔다 이런 느낌을 꼭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기 디자인학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디지털 콘텐츠 교수님에게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교수님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 한 가지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광범위한 이야기라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학생들은 모르겠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제가 다닐 때 4분이 계셨는데 그 성적에 너무 목이 말라서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맞춰서 해주는 연습을 했던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글쎄요. 요즘은 우리과 교수님이 워낙 가지각색이라서 맞추기 좀 힘드실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줄 남자분한테 마이크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청자켓. 저 디자인 여학부 26학번 서주혁입니다. 혹시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1학년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년 학생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꼭 이 자격증은 따라하는 자격증이 있으실까요? 일단 전공이 좀 달라서 자격증에 대한 거는 이제 저쪽은 잘 모르는데 저희는 패션 디자인 쪽은 컬러리스트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 머천다이징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화 시키는 그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관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제품이 백화점 유통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유통관리사나 바이어 관련된 자격증이 저희는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디자인은 김건희 교수님 예, 그 시각 디자인과 3D과 디콘디는 자격증 안 따도 됩니다. 예, 나오면 자격증입니다. 저기 검은 색깔 옷 입으신 분한테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6학번 디자인융합학부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디자인을 잘 하려면 미적 감각이 선천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미적 감각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미적 감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활 속에 지나가면서 조금 뭐가 다르지?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는 게 훈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마트 가서 과자 봉지의 컬러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겉에 포장지에 있는 컬러만 컬러칩으로 만들어서 스크랩을 하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그 컬러 베리에이션에 대한 감각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살면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약간 감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뭐 우리 옛날처럼 뭐
오리고 붙이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 나만의 그 폴더를 만드셔서 지나가는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컬러 칩을 하나 만든다거나,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인데 옷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안 입는 옷은 절대로 안 버리고 전부 다 해체를 해서 요 자체를 다 스와치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키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춰보는 몇 년도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작년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를 자기만의 폴더로 만들어 보면 그 미적 감각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버건디 티셔츠 입은 학생에게도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최정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뭐 유니트 UA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이제 건축물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가나 또 건축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게 척박한 곳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한 것도 있고, 그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평면의 구조가 저는 현대 사회에도 잘 적용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건축이 있으면 가장 딱딱한, 예를 들어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같은 딱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이렇게 넓은 부분을 잘 조직해놔서 항상 이 부드러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가장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건축에도 잘 맞고 되게 유연하게 건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여자분한테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융합학부 26학번 원지효라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트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1학년이 꼭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학년이 꼭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 1학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했으면 활동 하나 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1학년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 융합학부는 어쨌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작업이 경로잖아요. 학생들이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한테 너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누구야? 패션 디자이너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디자이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명백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면 저는 학생들한테 강제로라도 만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나의 취향이나 아니면 디자인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디자이너가 해마다 시즌마다 보여주는 컬렉션 직접 찾아보고 컬렉션 스크랩 해보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철학을 따라가 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교수님들 얘기하셨지만 1학년 때는 전공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빼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의 디자이너,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게 이제 멘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줄 흰 색깔 남자분, 여기 안경 끼신 분한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건축도시환경학부 26학번 허윤성입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이나 과제로 스케치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스케치업을 지금 빨리 익혀놔서 과연 미래에 이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CAD라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AD랑 스케치업 중에 뭐가 더 자주 쓰고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건 약간 숟가락질 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몸에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잘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되게 익숙하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뭐 아무 때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잘 쓰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부터 계속 흔들고 계신 아디다스 입은 여자분에게 마이크 한번 전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축도시환경학부 26학번 김사랑입니다. 그 건설환경공학에서 토목이랑 환경 선택을 할 때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거기 아마 2학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과목을 듣게 될 거고요.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갔을 때 조금 더 전공하고 관련된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의 진솔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도움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 학교 97학번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똑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잔소리할 게 많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행착오를 지금은 많이 해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틀려보고, 근데 해봐야 틀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보고 난 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좀 해보고 틀리고, 그래서 계속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좀 찾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보다 조금 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언론에서 이제 AI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자녀한테 어떤 걸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개개인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행사의 이름 자체도 Catch Your Drea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면 분명히 다른 분보다 더 나은 직장이나 나은 보수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1학년이 가장 좋은 시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1학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후회 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2학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3학년, 그리고 더 좋은 4학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각 트랙 전공 잘 선택하셔서 거기서 더 좋은 졸업 때까지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력을 키웁시다. 이상입니다. 예, 뭐 스포츠과학부 학생들 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엄청난 인연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희 교수님 8분은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고 무한한 사랑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수님과 학생회가 함께하는 2부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5분의 교수님과 학생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